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무기 요청한 태국 총리. 2. FAOC 미국 방산시장 진출 가능성. 3. 중국 비자 중단 철회할 테니 제발 그것만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태국은 현재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은 중국 정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국이 북한의 무기와 한국의 무기를 관심을 갖고 수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무기 체계가 태국 군대의 방어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은 여전히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의 무기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 나라 사이의 국방 파트너십과 이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잠재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협정과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이 결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프라윕 짜노차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총리이자 국방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한국 무기 수입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태국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며 이를 공급하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치켜 세우며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 내용 협상을 위해 한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정보 전문 사이트 제인스와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태국이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태국이 수입한 무기는 바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RTAF 도 LIG 넥스1이 생산하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고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KGGB를 수입한 이래로 태국이 수입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된 한국의 무기로 재래식 폭탄 MK82의 중거리 GPS 유도키트 장치를 장착한 물건입니다. KGGB를 이용하면 엄폐물에 숨어있는 적도 GPS를 이용해 탐지,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스마트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일찍이 이야기가 나왔으나 도입에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 태국이 한국 T-50 고등훈련기를 구매했을 당시 태국 공군은 T-50 성능 개량 사업은 물론이고 2차 호위함 사업 그리고 KGGB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이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고 최신형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는 등 주변국을 위협하는 마당에 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T-50을 고른 것은 태국이 가진 한국 무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태국은 대구급 기반의 3650톤급 호위함을 5200억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뎃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제공한 무기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과 수준이 태국이 보유했던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자 했던 태국의 입맛에 딱 맞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수입도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태국 정부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구함에 이어 T-50까지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태국인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최고의 군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GSOMIA인데요. 군사 동맹국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상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태국 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방산 무기의 성능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지소미아에 응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GGB 사업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를 가진 태국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압박이 큰 방해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무기 수입을 강요하며 태국 정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죠. 정치적인 고려까지 생각해 미뤄두던 KGGB 사업은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태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슬람 무장단체의 독립과 테러 활동이 그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없고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 이 국가 남부에 위치한 나라티왓 지역은 다른 태국 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종족도 타이 민족과 다르게 무슬림 소수민족인 말레이족으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태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반발, 남부 나라티와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국 건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장단체가 만들어졌죠. 이슬람 반군 집단은 처음에는 태국 정부에게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 민족들은 불교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었고 소수의 이슬람 단체는 쉽게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발흥과 이슬람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무기는 무장 반군을 태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은 테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중앙정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국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소속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반군은 성장했죠. 그리고 올해 8월 태국 남부 주요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20곳에 달하는 폭탄 테러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빠따니, 나라티왓, 얄라 등 태국 남부 주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태국 경찰의 조사 결과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주요 지역에 폭탄을 미리 설치해 발생한 일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얄라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무장 반군 세력이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에 검정 가방을 씹는 일도 있었죠. CCTV를 통해 녹화된 이들 반군 세력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두면 태국 국왕계 통치에 지장이 생기고 태국 남부 지역이 독립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태국은 본격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태국 남부 지형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을 펼치던 베트남인들처럼 태국 남부 지형을 이용해 이들 반군 세력은 태국 정부를 피해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선 정밀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무기인 KGB를 태국 정부가 급하게 요청한 것이죠. 지하로 숨거나 비밀 기지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잡기 위해 한국의 무기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태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입과 관련 이를 불편하게 여겼던 중국은 태국의 한국 무기 수입을 견제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편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 입장에선 태국에게 압력을 가해 자국 무기 구입을 요구했죠.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텐레이, 철뢰, 500을 태국에게 제안하며 태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텐레이는 중국어로 천둥이라는 뜻으로 이 폭탄의 경우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 수 있고 정밀유도 장치를 달았습니다. 중국산 폭탄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 텐레이 500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짓 스펙 부풀리기에 지쳤고 기대했던 파괴력을 텐레이 500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국의 KGB와 다르게 텐레이 500의 경우 수류탄 크기의 자탄 수백 개를 상공에서 흩뿌려 지상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적 공군 기지 활주로를 망가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중국이 제시한 무기는 어찌 보면 작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에 가까운 형태와 더 흡사합니다. 태국 정부는 강력한 화력을 원했던 입장이기에 이런 재원은 만족할 수 없었죠. 이미 한 차례 태국은 중국이 생산한 위안급 잠수함으로 뜨거운 화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진작 인계받아 실전 배치되어야 할 잠수함은 엔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었지만 유럽연합의 중국 무기 수출 금지 제약으로 인해 위안급 잠수함 인계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태국에게 자국산 엔진을 제안합니다. MW-620 엔진이 바로 그 정체였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서 이미 결격 판정을 받았기에 태국은 MW-620 엔진을 거부했고 중국은 위안급 잠수함 수출을 위해 어떻게든 자국산 엔진을 넣어 수출하겠다며 태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요청을 태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을 상대로 자국 무기의 수입에 대해 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태국 정부는 즉각 중국 정부의 답변을 반박했죠. 너도 나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지만 그동안 유독 미국 방산시장에서만큼은 활약이 미미했는데요. 워낙 독자적인 시장 구조가 잘 갖춰진 데다가 타국산 무기체계를 깔보는 거만한 시선이 미국 내 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K방산 이 국제 방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미국의 꼿꼿한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그 먼저 고개를 숙이고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간 거래 규모만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입니다. 누구나 군침 흘릴 만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요. 그러나 미국 방산시장에 진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무기 도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하여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달 대상 제품의 원가에 미국산 구성품이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혹여나 이를 넘지 못하면 무려 50% 할증이 붙어버립니다. 사실상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깡패짓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불이익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가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제안해도 미국산 장비에 비해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콧대 높던 미국이 자존심을 한 수 접고 대한민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은 RDP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무기체계 등을 수입할 때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졸속행정 같지만 이 RDP의 의미는 남다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이 자국의 시장을 희생하더라도 추가 지불 금액 없이 도입할 가치가 있는 나라의 무기체계에만 RDP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인정을 받을 만큼 K방산이 우수하다는 방증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원활히 자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 서울, 구미, 창원 일대에서 FCT 프로그램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FCT, 일명 해외 비교 시험은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조달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시험 평가하고 이후 군의 요구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미국 내 국방 조달로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군의 소요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반대로 말해 한국 입장에서 FCT는 국내 방산업체의 훌륭한 무기체계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의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도 FCT를 통해 톡톡한 홍보 기회를 얻었는데요. 2019년 10월 FCT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궁은 미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진행된 비행 및 사격 시험과 현장 실사 등 다수의 검증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시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비궁은 미 국방부 측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열발을 모두 명중하며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덕에 비궁은 2022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입한 2200 고속정에 탑재되었는데요. 2200 고속정이 프랑스에서 건조된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무장체계가 탑재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비궁의 성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궁은 2022년 FCT 장비로 선정되며 정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화디펜스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도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되면서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이번 FCT 행사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의상이 수직 상승해버렸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작년 한 해 방산 수출액만 2020년 대비 5.7배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국방부는 몸이 달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적극적으로 국내 방산 기업의 FCT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 국방부는 이번에 방한한 FCT 팀에 UK 공각군종은 물론 특수전사령부 소요군까지 포함했는데요. 특히 FCT 프로그램만을 위해 정부 간 회의를 포함한 별도의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미국 방산 시장도 결국 대한민국이 공략에 성공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T-50 훈련기가 미국 진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고등훈련기 전술입문기 시장은 대한민국의 T-50을 비롯해 영국 호크, 이탈리아 M346, 러시아 YAK-130, 중국 JL-10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종도 속도와 공중 기동성, 확장성 측면에서 T-50을 따라오지 못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쟁 기종이 말 그대로 연습을 위해 훈련기로 설계된 반면 T-50은 전투기로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동급 대비 성능 면에서 T-50은 우월하다 못해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미국마저 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T-50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우수한 성능은 수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최근의 주목도와 반대로 T-50은 방산 시장에서 부침을 거듭했는데요. 전투기급의 높은 성능이 곧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T-50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영국, 아르헨티나 등의 신형 군용기 입찰 경쟁뿐만 아니라 미 공군 TX 사업 수주전에서도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2016년 미 공군이 1950년대 도입된 T-38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KAI는 T-50을 대대적으로 개량한 T-50A 모델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 문제로 보잉사브 컨소시엄에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한 FA-50 이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번엔 미 해군이 반응을 보인 건데요. 미 해군은 전술훈련기 후보로 T-50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T-50 도입을 위해 로키드 마틴과 이스라엘 레이더 생산 업체 엘타의 관계자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T-50 개발에 있어 로키드 마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KAI, 로키드 마틴, 엘타 3사가 개량된 T-50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로키드 마틴은 지난 2022년 중순 KAI와 T-50 판매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로키드 마틴에서 KAI와의 협력 수준을 전략적 관계로 상향시켜 T-50 계열 훈련기의 제작과 마케팅은 물론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 대리점 노릇을 자처한 것입니다. 전 세계 1위의 초거대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이 T-52 판매력을 인증한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게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번 대한민국 T-50을 제쳤던 T-7A가 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미 T-7A를 선정했던 미 공군이 추가로 280여 대의 고등훈련기 추가 소요를 발표할 정도인데요. 보잉사브 컨소시엄이 약속한 T-7A은 약속과 달리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저조한 신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보잉과 사브는 T-7A 양산 모델 개발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 공정 단순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비 등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첨단 항공우주 기술의 집대성을 내세웠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전 세계를 긴장시킬 세대교체 훈련기가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잉과 사브는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검증조차 안 된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개발비 절감을 위해 개발 과정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실물 기체 실험을 생략하는 황당한 개발 전략 탓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바로 실속과 기체 진동 문제였습니다. 특히 실속의 경우 주익을 통과하는 와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항공기가 양력과 조종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데요. 보잉은 소프트웨어로 T-7A 비행 성능을 제한하여 와류 간섭 현상을 완화했다고는 했지만 이미 신뢰도는 박살난 상태입니다. 결국 날개, 동체 형상 등의 전면 재설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비용은 물론이고 도입 시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미 공군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미 공군이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서 제시한 핵심 요구 조건에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많은 연료 소모를 감당할 대용량 내부 연료 탱크를 갖추는 건데요.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과 운용이 가능한 미선 컴퓨터, 다기능 레이더 등과 전투기의 빠른 납품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산 시장에서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건 T-50A 뿐입니다. T-50A는 기존 T-50을 전면 재설계의 연료 탱크 용량을 크게 늘리고 공중 기동성을 향상한 모델입니다.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것은 물론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 스팀이 T-50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공중 기동성 역시 수준급입니다. 게다가 이미 안정적 생산 체계도 갖추고 있어
주문만 하면 즉각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에 T-52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미 해군 신형 함재기인 F-35C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T-45는 첨단 기종을 위한 조종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T-50은 경공격기인 FA-50을 토대로 만든 기종인 만큼 미 해군이 차기 전술훈련기로 요구하는 높은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KAI가 록히드 마틴 및 엘타와 함께 T-50 전자전 능력을 업그레이드 향상시킨다면 미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텐데요. 가능성은 이미 차고 넘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T-52 승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화환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텐진에서 온 사이먼 주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유객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텟은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르이 송클라 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누 워라민느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커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국가여행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 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 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안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낸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왓롱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 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푯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 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 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무,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에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통신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닐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2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송 닝보시에 있던 현지 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LG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3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의 대항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